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이미징 솔루션 업체인 뷰웍스에 대한 어떤 분석을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제가 직접 뷰웍스 이 안산 평촌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총이 있었기 때문에 주총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주로서 주총에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총 마무리 끝나고 나서 몇 가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가지고 여러 이제 질문들을 직접 했는데 그런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직접 이제 대표가 이제 그런 질의응답을 직접 이제 했는데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런 어떤 굉장히 좋은 진짜 기업이 아닌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주총 시간이었습니다. 그 16일이었죠. 지난 16일 날 자사주 취득 이제 신탁 체결 결정을 합니다. 무려 100억 원인데요. 그 절대적으로 봐도 100억 원의 어떤 자사주 취득 굉장히 통 큰 결정인데 이 진짜 매출 뭐 1,300억 정도 하는 어떤 회사에서 이런 100억 정도의 이제 자사주 취득을 한다는 결정은 굉장히 진짜 이 진짜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이제 결정이라고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아시겠지만 요 근래 이제 그 이 코로나 때문에 뭐 거의 주식 시장이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마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좀 빠진 역사가 뭐 거의 뭐 한 13년, 뭐 10년, 13년, 뭐 15년 만에 한번 정말 이렇게 돌아올까? 이런 어떤 지금 상황인데 물론 뭐 그 성격이 예전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형식적인 어떤 주가 빠지는 낙폭 정도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지금 패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뭐 미국도 그렇고 이 무한정 양적인 어떤 그 돈 찍어내는 그런 어떤 부분에 많은 이제 보완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점차 이렇게 좀 안정화 약간의 어떤 반등이 요 며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재밌는 이야기지만 뭐 이렇게 삼성전자 그 이 동학 뭐 주식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곤 있는데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좀 예전하고는 다르게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하고 조금 다른 그런 양상의 그런 어떤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 분석을 이제 좀 할 텐데, 그 앞서, 저는 좀 이 종목에 대한 선택 이유를 요 두 가지로 크게 좀 저는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 이 기업의 이제 자산 가치입니다. 여기 뭐 이렇게 장부상 자산이 이제 주요하겠지만은, 굉장히 안정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자산 대비, 기업 가치 대비 지금 뭐 주가가 저평가된 어떤 상태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성장성인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제 여기에 왜 이제 이런 생각을, 이 근거는 뭐냐면은, 여기는 항상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그 새로운 제품들이 어,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거는 굉장히 이제 그 선도적인 기술 집약 선도적인 이제 글로벌 리더로서 굉장히 많은 그 R&D 투자를 좀 하고 있다. 어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기업 문화도 좀 한편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 어떤 가치, 자산 포함한 어떤 기업 가치와 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지속 성장한 이런 성장성이 주요한 부분으로 저는 좀 이 기업을 좀 보고 있고요. 오늘 3월 27일인데 오늘 날짜로 종가가 27,650원이었습니다. 그 16,05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요즘 이제 그 자사주 때문인지 아니면 뭐 동학 삼성전자 주식 사기 운동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요 며칠 반등하는 그런 좀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고요. 그 오늘 날짜로 이렇게 보니까는 PER 퍼가 11.15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PBR이 1.65배로서 굉장히 좀 이 저평가된 아주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그 이미징 솔루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업체냐면은 예전에 이제 과거에는 이런 엑스레이를 찍을 때 X선을 이렇게 필름으로 떠가지고 이제 형광등에 이제 비춰봤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이렇게 카메라와 이제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출력됐던 게 이제 오늘날은 이 카메라와 이미지 센서를 이렇게 플랫 패널로 합쳐가지고 단일화 해가지고 컴퓨터 이제 화면으로 송신하는 이런 디지털 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뷰웍스는 요 이제 플랫 패널이라고 하는 그 플랫 패널 그 디지털 레디오그래피라는 이 엑스레이 디텍터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신 김우식 대표이사인데요. 굉장히 뭐 확고한 기업 경영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제가 주총에서도 뭐 잠깐이지만 다른 그 대표하고는 조금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뷰웍스는 이렇게 의료 부분하고 산업 쪽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의 업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쪽은 아까 말한 엑스레이 디텍터고요. 산업 쪽은 반도체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검사 장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이제 수출과 내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상장사 업종 지도인데요. 그 레이언스나 이제 디알텍의 이제 엑스레이 장비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이미징 솔루션 업체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여기 이제 김우식 대표는 원래 이제 창업 전에는 그 삼성 테크윈이라는 이제 광학 카메라 렌즈를 비롯한 광학 기계 렌즈 이런 쪽에 연구원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창업을 하면서 이런 어떤 광학 렌즈는 이런 거를 그 엑스레이 디텍터 쪽으로 이제 접목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업을 갖다가 쭉 이끌어 오셨는데 다른 그 이 의료 장비 업체와는 다르게 이 태생 자체가 카메라 렌즈나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이미징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엑스레이 디텍터뿐만 아니라 이 의료 쪽 장비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이미징 원천 기술을 조금 더 이제 응용 확장하면서 산업용 검사 장비로까지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엑스레이 장비 업체가 아닌 그 이미징 솔루션이라고 어떤 이미징이 필요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런 어떤 사업의 확장성이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탈 이미징 솔루션 업체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 영역별로 이제 매출을 좀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FPDR 의료용 이 부분인데 55% 정도 됩니다. 55%에서 뭐 한 60%까지 되고요. 요 나머지가 이제 산업용인데 산업용이 뭐 한 38% 정도 나와 있지만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반적으로 지금 의료용 FPDR이 주력 이 매출의 어떤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기와 더불어 이제 산업용 쪽에 이제 그 검사 장비도 40% 정도 가깝게 지금 매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저는 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 어떤 하나에 이렇게 딱 몰려서 매출이 집중이 되면은 그게 조금이라도 이제 뭐 내외적으로 환경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치명적으로 어떤 사업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뷰웍스라는 업체는 의료용과 이제 산업용 장비에 있어서 아주 적절한 그런 어떤 사업 구성 비중을 갖다가 잘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용 기기는 일반적으로 이 산업의 흐름에 이제 경기 변동성이 별로 없는 그런 어떤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산업용 기기, 지금 장비, 그 검사 장비죠. 이런 것들은 그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기 흐름의 변동에 굉장히 이제 밀접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 변동이 있는 이 의료용 기기와 경기 변동이 이제 없는 의료용 기기와 경기 변동이 있는 이런 산업용 기기의 한 6대4 정도의 제가 볼 때는 좋은 비율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보시면은 국내 쪽 매출은 한 40% 정도가 채 안 돼요. 근데 이제 수출 쪽은 지금 한 60%가 됩니다. 아까 이제 제품별로도 이 의료와 산업용이 한 6대4 정도 되는데 이렇게 수출과 내수도 한 6대4 정도로 굉장히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매출, 지역별 매출 비중을 갖다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 두 가지, 그 메디컬과 이 의료 장비와 산업 장비가 6대4, 수출과 국내가 한 6대4 정도 이런 어떤 비율을 봤을 때 이 회사가 쉽게 무너져 낼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어떤 좋은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지고 굉장히 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매출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 그 의료용 디텍터일 경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70%까지 했다가 요즘에는 뭐 50에서 60 사이 60%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좀 매출 비중이 차지하고 있고 산업용 카메라 역시 한 40% 정도까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아까도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이 회사가 7만 원까지 매출이 이 주가가 7만 원까지 쭉쭉 2017년도에 이제 갔는데 갑자기 이제 뭐 곤두박질 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주력 제품인 FPDR이 시장에서 이 글로벌 치킨 어떤 경쟁 때문에 사업성, 이익성이 굉장히 이제 악화되어 가지고 이제 주가의 흐름이 많이 꺾였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의 어떤 저가에 밀리다 보니까는 이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전부 다 이제 가격을 내려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가 많이 좀 하락했는데 다행히 이제 중국 업체들이 많이 정리가 돼가지고 이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일정한 어떤 영업 이익이 가능한 부분으로 지금 이제 2019년을 좀 마감했고요. 이제 20년도에는 특이할 만한 게 요겁니다. 이제 동영상 디텍터인데 주로 이제 치과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거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8%까지 이제 이 비율이 매출액 비율 대비 이제 8.1%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이제 결론에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여기는 FPDR이라는 어떤 꾸준한 캐시카우가 있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동영상 디텍터의 어떤 성장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좀 기대가 돼요. 그리고 동영상 디텍터의 어떤 성장 기대뿐만 아니라 기존 FPDR의 이제 남미 시장과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시장에 대한 영업 촉진이 계속 될 것으로 좀 보이고 더 한 가지 고무적인 건 이제 주총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FPDR 정지 화상 영상 디텍터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오더 수주가 지금 20년 1Q에만 무려 뭐 한 30% 정도 증가가 됐다고 해요. 이 효과 때문에. 왜냐면 이제 코로나 폐 사진, 엑스레이 많이 찍어야 되니까는 모바일 그 디텍터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이 쇄도를 해가지고 지금 아시겠지만 공장 하나 지금 건설해가지고 올해 한 5월이면 이제 돌아갈 텐데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2012년부터 이제 정지 영상 디텍터를 쭉 팔다가 이제 2018년 하반기부터 이제 치과용 동영상 디텍터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꾸준하게 지금 뭐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에 이렇게 디지털 레디오그래피 쪽으로 이제 쭉 하다가 FPDR 제품 출시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성장이 끌어갔는데 이 성장이 끌어가는 와중에 이렇게 산업용 카메라 검사 장비를 또 개발해가지고 매출 증대 기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매출 증대에 기여를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발자취를 이렇게 쭉 보면요. 항상 새로운 제품, 지금 뭐 컴퓨터 이 DR 제품 출시 처음에 해가지고 쭉 올리다가 산업용 카메라로 다시 한번 도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판 정지 영상 디텍터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도약을 하고 여기에 이제 동영상 디텍터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런 어떤 지속적인 제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서 이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이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매출 확대에 따른 어떤 수익성인데요. 지금 뒤에도 뭐 간단하게 표가 나오겠지만은 그 좋은 어떤 그 영업 이익률 수익성이 2000 지금 뭐 이렇게 17년 이렇게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다시 좀 올라갈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지 영상 디텍터가 매출의 주를 이루는데 이게 이제 변동성이 경기 변동성이 좀 적죠. 반면에 이제 산업용 카메라 제품은 지금 국내 투자가 거의 지금 뭐 없기 때문에 그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투자가 없었지만은 또 요번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계획 대비 좀 차질이 있겠지만은 점차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이제 좀 투자 활기를 찾으면은 아무래도 이쪽도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지 영상 디텍터와 이제 산업용 카메라 이렇게 좀 매출 크게 두 개가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이제 치과용 동영상 디텍터의 매출 기여를 조금 더 많이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19년 요번에 이제 다 마감 이 자료 감사 자료가 다 제출이 됐는데요. 뭐 연결 매출인데 회사가 이제 그 역사 이래 최고 지금 매출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고무적인 게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올라갑니다. 지금 2017년 지금 16년 최고치를 찍었다가 이 글로벌 치킨 경쟁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그러다가 작년 18년부터죠. 올라가기 시작하고 19년도에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까지 상승되는 추세. 그리고 올해는 동영상 그 치과용 디텍터나 이제 이런 부분에 많은 또 이렇게 성장을 기대하기 때문에 매출과 수익성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해 봅니다. 1,360억 원 지금 매출 마감했고요. 영업이익이 264억. 지금 16년도에 305억 원 기록했지만 조금 뭐 낮은 편인데 264억 했고 당기 순이익이 1년 순이익이 243억입니다. 굉장히 수익성이 좋죠. 예, 좋고 지금 EPS도 뭐 잘 나왔습니다. 16년도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추총 때 또 들은 얘기인데 뒤에 또 설명을 뭐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죠. 항상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이런 새로운 제품들이 주력 제품을 대체함으로 해가지고 매출을 계속 끌어올린다. 지금 보시면은 19년도에 이렇게 이제 방사선 암치료 기기용 디텍터에 대한 부분이 한번 언론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동영상 디텍터 굉장히 앞으로 좀 기대가 해볼 만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은 소동물용 그 이 디텍터 이런 장비들 연구 장비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용 카메라 2,500만 화소 그 다음에 이제 유방을 검사하는 이제 그 디텍터 3D 입체 영상 이런 것들 계속 지금 어떤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런 신제품들이 매출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저는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회사 소개, 지분 관계 정리해봤고, 여기가 이제 16년도에 63,200원, 퍼 40, PBR 7.7이었습니다. 그 당시 1173억, 영업이익 305억. 근데 이제 17년도에 74,000원 최고가 찍고 쭉쭉 내려오기 시작하다가 이제 19년도에 23,400원, 그리고 19년 11월 달에 28,600원. 그러다가 이제 3월 16일 날 22,850원을 했는데 3월 20일 날 뭐 16,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22,000원 기준으로 하면은 퍼가 뭐 8.81배였는데 오늘 종가로 했을 때는 약 11배였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매수에 있어서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지금 재무상태표를 보면요. 유동자산이 1,200억인데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만 이것만 해도 지금 600억이에요. 600억. 예. 굉장히 유동성이 좋고요. 예. 지금 뭐 너무 훌륭합니다. 예. 그리고 신규 시설 투자 작년에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올해 아마 지금 5월 달 정도로 지금 뭐 3월, 4월 이제 4월인데 5월 달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좀 신규 이 캐파 증대 시설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주총 때 이야기한 부분이 이제 매출 1,300억 정도 넘어가면서 지금은 어떤 앞으로 이제 그 회사 경영에 있어서 조금 이제 다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어떤 영업 이익이나 어떤 순이익보다도 이제 매출 증대에 더 많은 그런 집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질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양적 성장도 어쩔 수 없이 고민을 좀 해야 될 타이밍에 지금 이렇게 캐파 증대가 되고 있고 그러한 게 코로나 이런 어떤 사태랑 맞물려 가지고 아주 시기적절하게 올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연결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조금 궁금해서 또 하나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 왜 굳이 인건비 비싼 국내에 이런 신규 시설 투자를 할까라고 이제 질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뭐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이 전체 이제 판매 가격이겠죠. 그래서 굳이 해외에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좀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훌륭한 질문과 훌륭한 대답이라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믿음이 한 번 더 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자, 좀 기회적인 부분은요. 이제 그 무한 경쟁, 치킨 경쟁, 글로벌 경쟁 치킨 게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주력 제품인 정지 영상 디텍터 가격의 하락 둔화세 가격이 더 이상 이제 하락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다행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치과용 동영상 디텍터 이 부분이 19년도에 굉장히 그 유의미한 매출 증대가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투자에 대한 어떤 흐름 때문에 산업용 카메라 매출도 좋게 좀 이어질 거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모든 투자가 또 한번 연기될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쪽으로 조금 기회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그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질적인 어떤 확장보다 이제 양적인 확장을 위해 이제 캐파를 늘렸는데 아마 매출은 굉장히 증대가 될 거지만 영업이익은 예전만큼은 좀 안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은 회사가 커짐으로 해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부분으로 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숙 단계인지 또 한 번의 도약 및 확장을 할 수 있는 단계인지는 또 우리가 한 1년, 2년 한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현재 좀 기업 가치가 많이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또 이제 투자의 어떤 기회,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결론을 내면요. 여기는 진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예. 기업이 이런 어떤 변화에 있어서 적극적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 기업에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 가치 대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과대 낙폭입니다.
확실한 저평가 구간이고요. 정말 투자의 적절한 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꾸준한 어떤 기술력 바탕으로 새로운 신제품이 계속적으로 매출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다. 가장 훌륭한 저는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 경영진과 이제 좋은 기업 문화들 이런 부분들 그 그 사업 보고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사무와 영업 직원보다도 R&D 쪽에 인원이 더 많습니다. 물론 여기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공장 생산 인력이 제일 많죠. 근데 R&D 쪽에 어떤 인력이 영업 인력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거고, 또 이러한 부분이 어떤 신제품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저력이고, 이런 신제품이 시장에 적절하게 이 판매가 되고 이 어떤 매출 증대에 기여를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회사가 끊임없이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뒤에 몇 개의 슬라이드가 있어요. 지적 재산에 대한 부분, 무형 자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자본 총계,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매출 채권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기 주식 자사주는 현재 지금 뭐 14만 주에서 50만 주가 넘게 지금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이제 의료 장비 쪽이라 용어들이 조금 낯설어서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조금 같이 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경쟁사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키 플레이어들 참고하시라고 뒤에 또 소개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문화를 갖다 이제 좀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옛날 그 어떤 기사지만, 이렇게 좀 해외 탐방 현장을 이렇게 보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어떤 기업 문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 아닐까 이제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에 앞서서 진짜 이 기업이 지금 안정된 재무 상태를 유지 관리하면서 그 R&D를 통한 끊임없는 이 기술 개발로 인해 그런 어떤 신제품들이 꾸준하게 매출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저는 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점, 매수를 위한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좀 적극적인 투자를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유튜브 방송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좋은 또 주말 보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